영양이 어딘지 아시나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도 알죠, 어딘지. 경북 맞아요, 경북. 고추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서산이 어딘지는 알죠? 서산보다는 유명하네, 그러면? 영양이? 그럼 장흥이 어딘 줄 알아요? 전북. 전남 장흥이죠. 예, 예. 영양은 경북인데,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제일 지명도가 낮은 영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도 어디쯤 있다는 거 딱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죠. 저는 전국에 많이 다녀도 영양은 잘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영양에 이번에 갔다 왔어요. 무슨 일로 갔냐면, 이제 가서 산신제를 지내고 왔어요. 영양에 사는 우리 그 진불기도 올리시는 거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조림 사업을 하신대요. 조림 사업. 무슨 말인지 뭐 정확하게 몰랐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산에 잡목들을 제거하는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1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2달 동안 몇 헥타르던데 얼마만큼의 양을 2달 동안 이제 솎아내는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게요. 심는 게 위험할까요? 솎아내는 게 위험할까요? 솎아내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다 자르는 것보다 오히려 솎아내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그 사이사이 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달 동안 그 넓은 데를 1억 7천만 원 들여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일을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이제 축업물 얼마인가? 그 1억 8천인데 그러면? 그럼 미치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자연 생태 보호 지역으로 거기에 이렇게 생태 자원들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든요.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불령사 밑에 그 불령사하고 영양 사이 거기가 이제 왕피천이거든요. 보면 여기가 생태 자연 녹지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지정이 됐는데 이 생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를 개발을 못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요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1억 정도의 이렇게 지역 사람들, 지역 초소들을 한 7, 8개 지어가지고 여기 왕피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산을 11억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영양 가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그 김주경 거사님은 그 지역에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해온 모양이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사업도 하시고 뭐 하시면서 그래 하시겠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사 지내고 나서 점심도 얻어 먹었어. 점심 집에 버스터미널 그 바로 옆에 가가지고 얻어 먹었는데 가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요. 주유소 사장도 알고 누구도 알고 덕분에 우리 기름값을 내가 결제하려고 우리 그 보살님이 기름 가서 떨어졌거든. 그래서 내가 다 만땅 넣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사님이 그 주유소 사장한테 저분 기름값 막 만땅 넣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까지 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억 7천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것도 뭐 구피 받아서 뭐 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이 그 영향 거의 없어질 만한 그런 지역에 그나마 조금 같은 신락 같은 그런 그 피가 돌게 하는 지역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 영양군 가면 이게 면사무소 면적인지 어딘지 뭐 읍이라고 하기에 초라해 정말. 그런데도 그래도 이런 예산을 따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그나마
아이고, 그런 거 할 때 서로 같이 밥 먹고 큰 소리 치면서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일하고 나면 또 노래방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역 예산이 그래도 이런 걸로 해서 활기가 좀 있는데, 이 왕피천 이런 데 11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들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다니까. 아, 이게 지금 그냥 무늬만 생태 지역이 되는 거지, 앞으로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 생태 지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런 예산들이 정말 많이 깎인 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사에서 이제 그 달로 아르테미스 작전을 한다고 이제 달로 사람을 다시 쏘아 올린다고 그런 이제 지금 준비를 하면서 위성을 계속 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자리 좀 줄 테니까 거기에 넣어서 이제 연구할 거 있으면 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받았다니까. 그 70억만 들이면 그 안에 넣어서 쏴서 우리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우리 돈 없다라고 과학 예산을 이번에 과학 연구 예산을 5조 정도 깎았거든요. 5조 정도 깎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공대 가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해. 물론 공대 화학과 나와가지고 SK나 이런 데 취업하면 되지만 연구원으로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 연구비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석사도 밟고 박사도 밟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뭐 수소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그 발표하는 논문들 보면 세계적인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게 생겼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연구 예산들을 5조 원이나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조교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 이쪽 연구 쪽으로 R&D 쪽의 예산들이 전부 다 깎여버린 이런 것들 참 안타깝다.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방영했잖아요. 방영하기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 우리 초등 돌봄을 학교에서 8시까지 저녁까지 주고 이제 8시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걸 하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드는지 이런 거 하면 좋죠. 공공 돌봄이 초등학교에서 8시까지 이루어지면 훌륭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해요. 그렇게 하길 진짜 바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양질의 돌봄이 돼야 되잖아요. 애들을 8시까지 그냥 묶어놓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좋다라는 게 뭐가 좋아요? 안전하기도 하지만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질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돼서 질이 좋아야 되는데, 질은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교육 예산이 10조인가요? 10조 원이 깎였어요. 10조인가 20조인가 이 정도 깎였단 말입니다. 10조인가 20조인가 깎인 예산에 돌봄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2조 5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인원 뽑아야 되잖아. 8시까지 선생님 뽑아야 되잖아. 밥 해주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알고 보면 교육 예산을 이만큼을 깎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말도 안 되잖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배치하고 한다 해도, 그래도 이제 너무 차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말만 좋은 예산 아닌가? 듣기는 너무 좋은데, 듣기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있죠. 의사 정원 수 2,000명. 저도 진짜 찬성해요. 진짜 이래 되고 싶죠.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될 수 있으려나? 2,000명. 지난 정부인가요? 400명인가?
500명 정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2,000명도 아니었어. 한 4,500명 증언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국 의사들이 볼 때처럼, 의사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런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난리쳤어요. 결국은 추진 못했어요. 그래서 2,000명이면 그래도 좋아요. 저도 2,000명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교육부 가서 물어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4,500명 할 때는 공공의료에 지역의료에 한 80% 배치하고 공공의료에 한 10% 배치하고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다 배치할 거냐. 이게 배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대담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끄트머리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의료가 바이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해외에 진출해야 된다. 뭐 그런 의료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해외에 진출하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의사들이 세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2,000명 증원해서 2,000명 증원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증원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지역에 있는 의사들에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될까? 여기 이 2,000명 증원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에 속해 있는 대학에서나 많이 증원이 될 수 있지. 이거는 대형 병원에 이런 특혜를 더 조장하는 게 아닐까? 증원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울산대 병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산재 병원이 만들어져서 울산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 다친 분 너무 많은데, 그랬으면 좋겠고, 도서 지역에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데, 그 공공의료로 돼서 2,000명 중에 1,000명이라도 그 학생들이, 의대생들이 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철저히 준비해서 발표할 때부터 그렇게 발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참, 그래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정부나 이제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것이 불발된 게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라고 막 이제 정말 그럴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뜬금없이 뭐 김포를 뭐 넣겠다라고 해놓고는 조용해지고, 야, 이런 것들도 조용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KBS가 이제 전기료랑 같이 징수되는 것을 찬성하나요? 아니면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방통위죠? 방통위에서 의결을 하기를 KBS 그 수신료를 전기료랑 징수를 같이 못하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이제 따로 KBS 수신료를 따로 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스스로 따로 내야 된다라고. 그런데 엊그저께 대담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어디랑 대담했죠? KBS랑 대담했잖아. KBS 방영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거 안 하기로 했다. 분리징수 안 하기로 했다. 그것도 방통위에서 결정하고 그랬는데 방통위에서 한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그거 하려면 KBS에서 한 4천억 정도를 손해볼 수 있다라고. 그러려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수신료 징수를 해서 따로 가가지고 다 인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KBS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한 두 달 정도 계속 했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산자부에서 너희들 너무 고생이 많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인정한 제일 공정한 그 언론사로 했으니 괜찮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모르잖아. 언론에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저 거짓말은 아니고 저도 찾아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잘못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면 훌륭한 언론이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죠? 그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생 구제 아닙니까? 중생이라면 아픔이 있는 고해 바다에서 떠도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이제 중생도 부류가 이제 상중하로 나눠져 있겠죠. 보통 우리에게 중생 중에 고급 중생은 요즘에는 재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부자들은 뭐 구제해야 되나? 부자도 중생이니까 부자도 구제를 해야 돼요. 불도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구제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배고픔이나 뭐 옷이나 이런 걸로 의식주로 구제할 필요는 없잖아. 여기는 이제 마음을 구제해 줘야지. 여기에 있는 서민들은 마음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때도 있으니까요. 경제적 이런 것들도 약간 필요하긴 하죠. 빈민, 노약자는 이제 정말 이제 구제의 대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약자들에게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든 우리가 경제가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서 마음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을 행복하시라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또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마음으로 법보시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노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옷을 사줄 수도 없고 병에서 낫게 해줄 수도 없고 의료비를 따로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봉사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또 옷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의료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것도 정말 의료 인원이 2,000명 의사 인원이 2,000명 증원이 돼서 정말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가 잘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마음이죠, 그런 것이. 그리고 영양이나 왕피천 이런 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림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 지킴이, 산림 지킴이, 환경 지킴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제 불교 환경연대에서 활동들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부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국가 예산도 받아서 왕피천에서도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환경 지킴이들이 곳곳에 이제 환경들을 다 지켜주고 쓰레기 같은 걸 분리수거 해주고 이런 거 하는 것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연구 예산들을 필요해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좋은 연료, 2차 전지, 이런 ESG 이런 것들을 달성해서 좋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다 봉사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다 중생 구제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 같은 이런 것들도 무조건 이제 한쪽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 말을 잘 들어서 그 언론이
좀 더 민주적이고 더 개방이 돼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께서 정이 많아가지고 백 주는 이런 것들도 백을 파우치라고 또 그러더라고. 이런 백 주는 이런 것들도 정이 많아서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할 수 없어서 받은 것이 뇌물이죠, 원래. 원래 뇌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았지. 그게 반복되는 것이 뇌물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기사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산에 있는 스님이, 산이 아니다, 여기는. 도시에 있는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다 떠들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걸 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은 중생 구제. 중생 중에 제일 불쌍한 중생은 누구다? 나 스스로를 구제를 하시고 같이 함께 우리 모두를 다 함께 구제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중재업장을 다 녹여내는 것이 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도 역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사회에 무관심하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외부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 나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